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미스터리 보안편 최종 정리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영학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30일 기사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영학은 오늘 검찰에게 사형이라는 구형을 받게 되고 본의 아니게 다음 달 2월 21일 제 생일날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 구형이 어떻게 나올지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내용과 그리고 새로운 증거에 대한 걸 쭉 정리를 하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재판부가 실수하지 않고 함께 내용을 좀 공유했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이영학 사건이 처음 터지자마자 실제로 그 주변까지 직접 가서 차량 확인을 하고 그리고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원부 조회를 전부 다 하고 재산 내역까지 함께 다 안내를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총 4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도 제가 함께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영학은 2017년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영학이 정말 사형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증거까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30일 자신의 딸을 시켜서 피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피해자, 여중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이후 추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추행 혐의가 좀 잔혹할 정도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영학의 추행 혐의는 실질적으로 검찰 조사 결과는 자신의 아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 이영학의 집에는 그 일명 성기구라고 하죠. 성기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도 실제로 추행한 혐의가 인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수면제가 끝나고 깨어나자 넥타이와 젖은 수건 등으로 목을 졸라 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넥타이와 젖은 수건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젖은 수건이 왜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좀 잔인한 얘기라 저도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젖은 수건 가지고 사람의 얼굴에 대게 되면은 사람의 호흡이 일시적으로 되게 힘들어집니다. 옛날 사실 조선시대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문 혹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썼던 것 중에 이제 종이, 한지 같은 거에 물을 묻히고 얼굴에 대게 되면 숨을 못 쉬어서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영학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넥타이를 써서 목을 졸라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젖은 수건 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것까지 굉장히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게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해를 하고 나서 딸과 함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리고 X1 차량에 넣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이동해서 유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하나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이영학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였던 거죠. 그럼 아내도 그 정도 고문? 우리가 봤을 땐 고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 고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좀 외부에 나오지 않는 이유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젖은 수건을 왜 굳이 썼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그 젖은 수건 관련 얘기가 저도 이제 들어온 기자분의 얘기에 따르면 너무 잔인해서 외부에 못 나왔지만 약간 성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목을 조른다거나에 대한 부분에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성행위의 일종으로서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코를 가리는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영학의 진술대로 얘기를 하면 피해자에게 강제 추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내에게 했던 부분, 아내에게 했던 부분을 똑같이 했다라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딸한테 저렇게 시키고 딸은 어떻게 또 친구를 데려와서 저런 일을 저지르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검찰 조사 결과에 새로 밝혀진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진술을 하나 했었어요.
딸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영학이 너 친구 데려오면 3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자신의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딸은 자신에게 3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는데 그게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새로 나온 얘기 중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2018년 1월 30일 바로 오늘입니다. 검찰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사항 위반, 강간 등 살인, 그리고 추행, 유인, 사체 유기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다음 달 2월 21일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겠죠. 이유는 범죄에 취약한 여중생을 물에 젖은 수건, 그리고 넥타이 등을 이용해서 살해를 저지른 혐의다. 여기까지 내용만 나온 거 보고는 저도 좀 이상했어요. 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지? 이거 말고도 혐의가 더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 혐의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영학은 아내 최 씨를 데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정황까지 확인이 됩니다. 딸의 진술입니다. 온몸에 수치스러운 문신을 새기게 했고 그리고 9월달 자살을 하게 만들었죠. 실제로 이영학이 찍어놨던 동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12명 이상의 남성과 유사 성행위로 약 15만에서 30만원 한 번당 그 정도의 금액을 받고 더더군다나 자택에선 여러가지 음란 기구들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딸이 진술을 한 내용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영학 딸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영학 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혐의에 대해서는 구형을 받았습니다. 첫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두 번째, 시신 유기를 도와줬다는 혐의 두 가지가 인정이 돼서 현재 검찰은 장기 7년, 단기 4년이란 걸 구형하게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미성년자는 검찰이 소년법에 따라서 이제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상한 하한을 결정해 놓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 범죄자들은 하한선, 상한선 이런 게 이제 상한선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사형이잖아요. 그런 거 없이 쉽게 이제 최고 맥시멈 7년 주십시오. 최저는 4년 주셔야 됩니다. 라는 걸로 현재 구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형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영학 딸은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변호사가 지금 현재 한 명 같이 있는데 변호사가 이런 진술을 하나 하게 됐어요. 이영학은 실제로 딸을 수시로 폭행했다. 그리고 당연히 아내도 폭행을 했다. 아빠에게 맞을까봐 겁나서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모르냐면 아빠가 키우는 개 6마리를 망치로 때려 죽였다는 걸 알고 있어서 자신도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영학의 딸의 진술을 지금 들었으니까 이제 다시 이영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영학은 오늘 최종 공판, 오늘 이제 구형할 때 진술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장님, 한 번만 살고 싶습니다. 다시 어금니 아빠로 살고 싶습니다. 홀로 외롭게 남아 피해자에 대한 명복을 빌겠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을 이 못난 아비에게 묻고 내 딸은 용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늘로 간 아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추한 남편을 만난 것이다. 아픔이 없는 곳에서 쉬면서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재판장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국선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이영학이 시킨 거예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근데 얘가 갑자기 국선 변호사가 시키지도 않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상한 말을 하나 던졌는데 곧바로 국선 변호사가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진술에 대한 거를 이제 막으려고 노력을 했던 이제 흔적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갑자기 얘기를 했냐면 검찰을 갑자기 비판합니다. 검찰이 검사실에서 나를 취조할 때 아내를 욕하고 아내를 창녀라고 부르고 아내를 걸레라고 불렀다. 우리 형을 인질로 세워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정 구속을 시켜버릴 거니까 빨리 불어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조사실에 있는 CCTV를 공개하고 검사에게 책임을 지게 해달라 라는 요청까지 갑자기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행위 아닙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안 계세요?
지금 이영학이 오늘 최후 진술을 할 때 얘기해본 루트를 보게 되면 작년에 했던 짓거리랑 똑같이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영학이 체포되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니 제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계부에게 조사해 주십시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영학은 뭔가 자신에게 뭔가 잘못 혐의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걸로 얘기를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잘못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지금 현재 조사 결과도 다 밝혀졌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성폭행을 계부에게 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부가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하고 이제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며느리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뒤집어지는 게 너무너무 치욕적이고 힘들어서 죽었겠죠. 이영학은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신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자신의 방어명을 뜨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영학에게 남아있는 혐의는 더 있습니다. 이영학이 현재 남아있는 혐의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구형이 될 건데, 첫째,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둘째, 성매매 알선 혐의,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자, 제가 이영학의 변호사, 쉽게 얘기하면 국선 변호사가 얘기한 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사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영학은 정신 이상 상태였다. 그 당시 마약, 즉 약물로 인하여 약물로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하는 거죠. 약물로 인하여 아내라고 피해자를 착각했다. 아내가 너무 그리워서 아내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영학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영학은 실제로 자신의 아내와 딸을 헷갈리기도 한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이영학은 진술합니다. 근데 저 말이 틀렸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영학이 아내를 만났을 때 이영학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성형 아내는 되게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진 거라서. 자,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죽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 차라리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량을 낮춰보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몇 가지 좀 떠오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영학의 글입니다. 이영학은 실제로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차량과 관련해서 좀 집착이 좀 심했죠. 실제 이영학의 카카오 스토리를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드 차량 수만 킬로 함께한 내 친구 좋은 주인 만나라. 아직 판매 못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제가 여러분의 원본을 떼서 그때 당시 방송에서 직접 증명해드렸습니다. 현재 위탁으로 전시장에 있다. 잘가 머스포스 고스트드라이버라고 적어놓은 이 이야기. 그리고 옆에 보신 아우디 A7 차량, 실제로 차량 가액은 출고가 약 1억 원 정도 되는 차량으로서 중고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옆모습 사진이 없네. 미국 차와는 다른 직발이라는 무서움을 알려준 친구. 이 차 얘기하는 거겠죠. 이 차 다음에 산 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두 차를 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를 처분하기 전에 에쿠스 차량을 최종적으로 또 구매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영학은 이상할 정도로 차에 집착하는 행위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기도 했죠. 자,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영학이 정신상태가 이상했고, 그리고 이영학이 실질적으로 현재 걸리고 있는 부분 중에 후원금 유용을 잘못한 부분, 자신이 약간 이제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으로서 나온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혼자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아실진 모르겠는데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과 지적 수준이 낮은 건 같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 수준이 낮다는 건 약간의 글자에 오타가 있는 것, 즉 뭐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한 부분이 못 된다면 뭐 우리가 봤을 때 맞춤법을 좀 틀린다거나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정말 말 그대로 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사람은 좀 뭔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사람이 갖기에는 전반적인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가 있다고 봤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리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중고나라에 있는 것도 뭐 오픈되고 저도 오픈했었고 조사를 여러 가지로 더 해봤었습니다. 이 영화가 관련되는 그 이유의 얘기를요. 이 영화는 포드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처음으로 독일차, 즉 아우디 A7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아마 저 차량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강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거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아우디 포럼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우디 포럼에 이 영화가 나타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트에 이 영화는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활동 지역 강남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이거 강남으로 써놓은 이유는 대충 이해를 합니다. 성매매 업소가 그쪽에 있었으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글을 써놓고 그 다음 저는 글을 조회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올린 게 있을까? 댓글을 단 게시물을 봤더니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올린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시트 가격을 묻는 글이었습니다. 이영학이 남긴 댓글을 확인해봤더니 바로 여기입니다. 앞좌석 2개 직구가 100이하입니다. 옵션으로 올리면 200이고요. 전동 안되고요. 스포츠팩 개조는 리무진 개조하는 곳에서 버켓 버전으로 가능합니다. 1년에 100에서 150 정도죠. 사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내용, 요 내용에 보시면 좀 정신이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읽어보기도 되게 이상합니다. 뭔가 뭐 노래를 쓴 건지 뭐 라임을 살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적어놓은 걸 그대로 읽어보면 되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의 글의 편차가 너무 강합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이요. 혼자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지적 수준이 조금 낮은 상태라서 오타를 좀 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게 낮다고 해도 이렇게 쓰는 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영학은 자신의 후원금을 받는 이야기에서는 저렇게 행동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영학이 자신의 후원을 원하는 글을 올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전 어금니 아빠 아내 최민선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쓴 글. 또 여기에 자신의 책까지 썼던 내용까지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실제로 기부를 요청하는 글들에서 보게 되면 그게 큰 문제 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고 있었죠. 사람이 편차가 큽니다. 혼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용어를 알고 있고 자동차와 관련된 걸 너무 잘해요. 말도 잘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 혼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마약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그 마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정신 이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요, 마약을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마약을 한 상태에서 쓴 글이 아닐까? 너무 글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신이 지금 그동안 본인의 병력을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하면서 보험도 받고 질병 관련 수금 모든 돈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은 억울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저는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수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안 서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제가 저 이유를 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친구입니다. 도피를 도운 혐의였던 친구 박모 씨와 이영학의 친형은 지금 현재 징역 1년, 징역 2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즉 범죄 사실이 인정됩니다. 친구 박모 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고 이영학의 친형은 징역 2년을 구형받게 됩니다. 아, 그럼 범죄가 입증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부분입니다. 이영학의 친형, 그리고 이영학의 친구 셋은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3명은 교통사고가 없는데도 교통사고가 있다라는 것으로 허위 청구를 해서 약 보험금 125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보신 이 차량들은 보험 사기 차량으로서 이용했던 차량입니다. 현재 도피 혐의에 대한 거는 인정하진 않고 있는데 어쨌든 형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 다른 건 얘기를 안 하고요. 보험 사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보험 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 그 보험 사기에 대한 거 어디다 돈 썼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영학이 이럽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썼습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영학이 보험금을 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게 아니라 자동차를 튜닝을 했죠. 첫째, 자동차 이 A7 차량을 RS7 차량으로 바꾸는 키트를 해서 다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 백이라고 하죠. 차량 뒤에 나오는 백이라 200만원 들여서 바꾸게 됩니다. 얘는 차량을 수리한 게 아니라 차량을 튜닝한 거죠.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쁩니까? 얘 머리 나쁜 사람 같습니까? 아니요.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영학에겐 차가 한 대 더 있었거든요. 바로 이 차량. 시신을 유기할 때 썼던 BMW의 X1 차량입니다. 소형 SUV 차량이죠. 실제 범죄 차량이고요. CCTV에 찍힌 사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CCTV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었습니다. 그 중간의 캡처본을 지금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때 당시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아내가 죽은 현장에 아침에 친형과 나타나서 그 피 묻은 부분을 막 이렇게 닦고 있었다. 왜 이런 걸 닦느냐라는 부분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쪽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전 어디에 집중했냐면 첫째, 앞에 BMW X1 차량 보이십니까? 저 차량 형이 타고 왔습니다. 저 차량 형이 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곳은 이영학의 집입니다. 집 앞입니다. 그런데 이영학은 아내가 죽은 그날 아침 지금 뒤에 보이시는 차량, 에쿠스 차량입니다. 저 차량을 타고 나타납니다. 아내가 죽은 날 집에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영학의 머리가 나쁘다고요? 아니요. 그리고 하나 더. 이영학은 이영학의 형과 함께 분명히 많은 부분에 공조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X1 차량까지 있었거든요. 그걸 형이 탔거든요. 잠재적 동조자, 보험 사기를 함께 했던 사람.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단순합니다. 다시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영학이 머리가 나쁜가요? 이영학이 글자에 스펠링을 틀리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아기를 낳다와 그리고 진짜 병이 낳다 이런 부분을 실수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니까 말이죠. 정말 지능적,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움직이는 가면을 쓴 그런 인간일까요? 저는 감히 재판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이영학은 심신미약, 즉 정신 이상이라는 혐의로 자신의 사형구형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 대한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한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과감히 얘기합니다. 사형이죠. 사형을 집행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형이라는 그 범죄자 신분으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과 함께 평생 살게 만들어주시는 걸 원합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자신의 심신미약의 혐의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을 받아서 재추론상, 기부금 받아서 마약을 사고 마약 행위를 저지르고 그 마약 행위도 모자라 자신의 딸을 협박 혹은 딸에게 3천만 원의 회유를 해서 딸의 친구를 데려와 마치 아내처럼 보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성추행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각종 기부금, 불쌍한 척, 힘든 척 모든 걸 다 돈을 받아낸 사람이고 거기다가 자신의 아내까지 성매매, 그리고 자신의 계부까지 실제 없는 사실을 씌워서 자살에 이르겠던 사람. 저는 이 사람에게 사형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영학 사건의 제 마지막 종지부의 이야기입니다. 내년 다음 달 2월 21일 제 생일날 재판부의 공정한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사형이 나온 지가 아주 오랜 시간이지만 아직 대한민국 땅 안에 사형이 있다라는 것 하나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항소한다면 정말 인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원의 미스터리 보안편,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얘기한 이야기, 악마의 이름 이영학 최종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